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윤미숙입니다. 59세예요.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눈치, 남편 눈치, 그리고 세상 눈치요. 제 인생에서 제가 주인공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의 실망이었죠.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지만 집에선 폭군이었어요. 여자 주제에 조용히 못해, 내가 뭘 알아, 이런 말들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반 아이들이 모두 새 필통을 가져왔는데 저만 작년거를 썼죠. 엄마, 나도 저거 사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어요. 돈 없어. 안 돼. 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대학 가서 뭐해? 시집이나 잘 가.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제 꿈은 사라졌어요. 23세에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강철민, 26세 토목 기술자였어요. 무뚝뚝했지만 성실해 보인다는 중매쟁이 말에 부모님은 바로 결혼을 밀어붙이셨죠. 첫날 밤이 기억납니다. 이리 와봐. 철민 씨가 거칠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저는 부부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하루에 한 번씩 관계를 가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원하게 됐죠. 여보, 오늘도. 그렇게 말했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또,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제가 이상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죠. 결혼 3년 차였어요. 여보, 안아줘.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피곤해. 내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점점 남편은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임신 후에는 관계가 완전히 끊겼어요.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애 울어. 조용히 좀 시켜. 아들 준호를 낳았을 때 그 아이만이 제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준호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마다 남자 새끼가 울어? 그만 울어. 라고 소리쳤죠.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여보,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마. 돌아온 건 더 큰 폭력이었습니다. 집안일이나 해. 애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 그날 밤 화장실에 앉아 울었어요. 내 인생은 뭐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40대가 됐습니다. 몸이 변했어요. 뭔가 뜨겁고 답답했죠. 남편과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의무처럼만 관계를 가졌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가 저를 짓눌렀어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손이 자꾸 아래로 갔어요. 나 미친 건가?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꿈도 야한 꿈 꾸고 시도 때도 없이 아래가 움찔움찔거렸어요. 여러분, 저 이상한 건가요? 항상 안 돼 소리만 듣고 자라서인지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옆에서 혹은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면서요. 이건 비밀이야.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섹시한 잠옷을 입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그때 돌아온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디 여자가 그렇게 밝혀? 창피한 줄 알아. 그 순간 뭔가 무너졌어요. 나는 여자가 아닌가? 욕구가 있으면 안 되나? 남편은 퇴근하면 소주만 마셨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죠. 대화는 없었어요. 밥 먹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가 대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아빠, 나 미대 가고 싶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남편은 식탁을 쳤습니다. 미대? 미친 소리. 공대가. 제가 끼어들었어요. 아이가 하고 싶다는데. 당신은 입 닥쳐. 애버릇 다 망쳐놓네. 그날
생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주말에도 현장에 나간다고 했지만 술 냄새를 풍기고 돌아왔죠. 어느 날 바지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로즈바 35만 원. 추궁하지 못했어요. 겁이 났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또 소리 들으면 남편의 휴대폰에는 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왜 잠금해? 회사 기밀이 있어. 그 말을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어요. 속으로 울분이 쌓였습니다. 나는 뭐야? 가정부? 아니면 그것도 아니잖아. 준호가 취업했어요. 엄마, 나 서울 가. 축하해주면서도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아들마저 떠나면 나는 뭐가 남지? 남편은 여전했어요.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밥이나 제때 차려. 어느 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59세, 주름진 얼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인지 욕구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터질 것 같아. 나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59년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인생의 주인이 돼본 적 없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게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그날 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현장 소장님이 토사 붕괴 사고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이미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자유다. 3일장을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저는 상주로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됐다. 이제 자유야.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이 죽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소리 지를 사람도 없어. 눈치 볼 사람도 없어. 여러분, 저 정말 나쁜 여자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혹시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이제 정리해야지.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 작업복, 평상복. 하나하나 꺼내며 서랍을 뒤졌어요. 통장들, 서류들. 그때 작은 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펼쳐봤어요. 노래방 영수증들이 가득 끼워져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몇 개월치가 쌓여 있었죠.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뚫렸습니다. 준호 생일이었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로즈바 유미라는 이름. 대화 내용이 수백 개였어요. 오빠, 오늘 와요? 응, 갈게. 기다릴게요. 소장님 최고.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1년 넘게 지속된 대화들.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오빠, 이번 달 카드값 좀. 알았어, 보내줄게. 송금 내역까지 있었어요. 이 개자식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깨졌죠? 나한테는 돈 없다고 하면서 술집 마담한테는 돈을 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옷장으로 달려가 남편의 옷들을 마구 꺼냈어요. 바닥에 던졌습니다. 죽어서 다행이야. 차라리 잘 됐어. 가위를 들고 옷들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다 찢어버려.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 인생 뭐였어? 뭐였냐고. 여러분, 이게 제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 보험과 개인 보험 합쳐서 3억 2천입니다. 3억 2천만 원. 통장을 보며 멍했어요. 이게 내 돈이야? 남편이 숨겨둔 빚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은 2억 5천만 원.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어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아질 거야. 백화점에 갔습니다. 뭘 사야 하지? 어리둥절했죠. 화장품 코너에 갔습니다. 손님,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테스트해 드릴게요. 30분 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이런 대접은요. 50만 원어치 화장품을 샀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나?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의류 코너에서 원피스를 봤어요. 이거 예쁘다. 25만 원이었습니다. 비싸네. 하지만 샀어요. 평생 이런 옷은 처음 사봤습니다. 준호야, 오늘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엄마, 비싼데. 괜찮아. 가자.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1인당 8만 원짜리 코스였어요. 와, 맛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응? 뭐가? 그냥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남편이 죽어서 행복하다니. 나 정말 나쁜 사람인가? 밤에 혼자 있을 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었는데. 하지만 다른 생각이 올라왔어요. 30년 넘게 무시당하고 살았잖아. 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말. 나도 살 권리 있어. 거울을 봤습니다. 59세. 이제 60이야.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안 살면 언제 살아?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 이제 못 참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 제과학원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것질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아침에 아버지 먹다 남은 빵 조각을 많이 먹으면서 언젠가 내가 빵을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빵 기능사 자격증 과정 모집 현수막이 보였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59세의 학원이라니. 하지만 발걸음은 학원 안으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하시러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59세인데 괜찮으세요? 요즘 중장년 수강생분들 정말 많으세요. 열정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시고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등록하고 싶어요. 3개월 과정이었어요. 주 5일 하루 4시간. 등록금은 150만 원. 평생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저를 위해 쓰는 돈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2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어요. 대부분 20에서 30대 젊은이들. 저 같은 나이는 2명뿐이었죠. 처음 빵 만들어 보시는 분? 강사가 물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첫 주는 이론이었어요. 밀가루 종류, 이스트 발효 원리, 오븐 온도. 처음 듣는 용어들이 가득했죠. 공책에 필기하느라 손이 아팠습니다. 둘째 주부터 실습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기본 식빵을 만들어 볼게요.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젊은 친구들은 쉽게 하는데 저는 힘들었죠. 땀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천천히 하세요. 옆에서 수강생 한 명이 도와줬어요. 20대 초반 여학생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 나이시네요. 멋있으세요. 이 나이에 새로 배우시는 거.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험날이 왔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2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해냈어. 59년 인생에서 제 힘으로 딴 첫 자격증이었습니다. 준호에게 자격증을 보여줬어요. 엄마, 대단해요. 응, 엄마도 할 수 있어. 동네 베이커리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제 할 수 있어. 권리금과 인테리어, 장비 구입,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준호 베이커리 간판을 달았어요. 준호가 서울에서 내려와 도와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대로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구웠어요. 오전에 오픈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들께 인사하는 게 즐거웠어요. 오후에 마감하고 남은 빵은 동네 복지관에 기부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밤에 준호와 대화했어요. 엄마, 행복해 보이셔서 좋아요. 응, 엄마 행복해.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베이커리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도 생기고 매출도 조금씩 올랐죠.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빵을 고르는 걸 볼 때, 혼자 저녁을 먹을 때,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뭐가 허전하지? 베이커리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아들도 잘 지내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몸을 봤어요. 처진 가슴, 주름진 배. 하지만 여전히 여자였습니다. 나, 아직 여자구나.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어요.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느낌. 40대 때 그랬던 것처럼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남자가 필요한 건가? 생각만 해도 이상했습니다. 누가 나를 봐주겠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욕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있었습니다. 나 미치겠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지만 또 다른 갈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것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베이커리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인터넷에 업소용 냉장고 수리점을 찾았어요. 여보세요. 냉장고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또다시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분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몸은 왜소했어요. 얼굴은 평범했지만 인상은 온화했죠. 사장님이세요? 네, 저예요. 냉장고가 갑자기. 봐드릴게요. 남자가 냉장고를 살폈습니다. 일하는 모습이 성실해 보였어요. 꼼꼼하게 이것저것 확인하고 공구를 능숙하게 다뤘죠. 이거 컴플에서 문제네요. 부품 주문하면 이틀 걸려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네, 걱정 마세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줍은 미소였어요. 뭔가 순박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빵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드셔보실래요? 크루아상을 하나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빵을 칭찬했어요. 사장님 손이 참 좋으시네요. 저는 기계만 만지다 보니 남자가 손을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손 관리 좀 하셨으면 좋을 텐데. 에이 뭐.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죠. 이틀 후 동수 씨가 부품을 들고 왔습니다. 부품 왔어요. 고쳐드릴게요. 1시간 동안 수리했어요. 저는 빵을 구우며 슬쩍 동수 씨를 봤습니다. 여전히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다 됐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부품값만 받을게요. 5만 원이요. 아니에요. 수리비도 받으셔야죠. 그럼 이 빵 몇 개 주시면 안 될까요? 동수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었어요.
왜인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죠. 빵 한 봉지를 가득 채웠어요. 크루아상, 단팥빵, 소보로빵. 이렇게 많이요? 감사합니다. 동수 씨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순진한 표정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동수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참 순박한 사람이네. 그날 저녁 동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빵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55세 남자가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문자를 보내다니. 천만에요. 또 오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동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사러 왔어요. 사장님, 이번 주 신메뉴 있어요? 네, 마늘빵 만들어 봤어요. 우와, 맛있겠다. 동수 씨는 늘 기뻐했습니다. 뭔가 귀여웠어요. 55세 남자가 빵 하나에 이렇게 좋아하다니.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바빠서 못 먹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제가 근처 국밥집 아는데 같이 가실래요?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어요. 그래요, 가죠. 국밥집이었습니다. 동수 씨가 선지해장국 2그릇을 주문했어요. 여기 정말 맛있어요. 20년 단골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쵸? 저는 혼자 사니까 이런 데서 자주 먹어요. 밥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동수 씨는 어떻게 수리 일을 하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철물점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죠.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가족은 함께 사세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부모님 작년에 2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아,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사니까 좀 외롭긴 해요. 동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분은 조심스럽게 묻는 동수 씨. 작년에 사고로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손으로 뭔가 고치는 게 좋거든요. 동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일을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빵집을 하시게 됐어요? 남편 사고 후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학원 다녀서 자격증 따고 시작했어요. 대단하세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동수 씨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사장님 빵 먹으면서 위로받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니 뿌듯하네요. 그 후로 동수 씨와는 일주일에 2~3번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국밥, 김치찌개, 돈가스. 간단한 음식들이었지만 즐거웠어요.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동수 씨의 어린 시절, 제 결혼 생활, 서로의 외로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사장님, 전 평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봤어요. 동수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부모님 모시느라 정신없었고, 여자랑 대화도 잘 못해요. 그럼 결혼도? 네, 55세까지 혼자 살았어요. 순진한 얼굴로 말하는 동수 씨가 귀여웠습니다. 그 순박함이 철민 씨와는 정반대였어요. 철민 씨는 늘 거칠고 무뚝뚝했는데 동수 씨는 다정하고 조심스러웠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둘이 공원을 산책했어요. 날씨 좋네요. 네, 그러네요. 나란히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동수 씨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저 별 보세요. 예쁘죠? 응.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수 씨의 손이 살짝 제 손에 닿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사장님,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 가만히 있었습니다. 동수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좋아요. 네. 동수 씨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정말 순진한 고백이었습니다. 55세 남자가 10대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고 있었죠. 저도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동수 씨 좋아요.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동수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키스구나. 동수 씨가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아니에요. 웃었습니다. 좋았어요. 여러분, 59세에 처음으로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사장님, 제 집에 잠깐 갈래요? 차 한잔 하시죠. 동수 씨가 초대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차만 마시고 올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동수 씨의 집이었습니다. 작은 빌라 1층이었어요.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늑하네요.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긴장했어요. 사장님, 동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뭐가 일어날지. 동수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게 귀여웠습니다. 해요. 몸이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요? 동수 씨가 서툴게 제 옷을 벗겼습니다. 천천히 해요. 네. 침대에 누웠습니다. 동수 씨가 제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으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커? 정말 놀랐습니다. 철민 씨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동수 씨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차 몸이 적응했어요. 천천히, 움직여요. 신음했습니다. 동수 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신음이 커졌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철민 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수 씨가 리듬을 맞췄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좋아요. 계속해요. 동수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수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체력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몸이 경련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절정이었어요. 이게 그건가? 책에서 읽었던 그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59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짜 쾌락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가 또 물었습니다.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동수 씨는 55년간 참았던 욕구를 폭발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너무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눌렸던 욕구가 터졌어요. 나도. 좋아요. 새벽 3시였습니다. 둘은 지쳐 잠들었어요. 동수 씨의 품에서 처음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욕구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처음으로 여자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동수 씨의 집이었어요. 옆에서 동수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이 꿈이 아니었구나. 몸이 아팠습니다. 허벅지, 허리, 골반.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통증은 처음이야. 동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사장님, 잘 잤어요? 응.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젯밤, 제가 너무 심했나요? 걱정하는 동수 씨.
아니에요. 좋았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동수 씨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놀랐습니다. 네. 안 되면 괜찮아요. 동수 씨가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솔직히 원했어요. 해요. 정말요? 응.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침실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밝은데 부끄러워. 하지만 곧 부끄러움은 사라졌어요. 아, 좋아. 1시간 후였습니다. 동수 씨, 이제 정말 일어나야 해요. 알았어요. 아쉬운 표정의 동수 씨, 베이커리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뻤나? 빵을 구우며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대단했어.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네, 그래요. 얼굴이 완전 환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군요. 오후에 동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또 볼 수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에 봐요. 답장을 보냈어요.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계속 동수 씨 생각만 났어요. 그날부터 둘은 매일 만났습니다. 베이커리 마감 후 동수 씨의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끌어안는 동수 씨. 보고 싶었어요. 나도. 옷을 벗기도 전에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에서, 침대에서.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참을 수 없어요. 동수 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매일 밤 여러 번씩이었어요. 주말에는 더 자주 했죠. 우리 미쳤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수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줍던 남자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사장님, 오늘은 이 자세로 해봐요.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사장님, 위에서 해봐요. 뭐? 제가 누울게요. 사장님이 움직여봐요. 당황스러웠지만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좋아요. 새로운 쾌락이었어요. 동수 씨가 제 엉덩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몸 정말 좋아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둘의 관계는 더 대담해졌어요. 동수 씨의 집이 아닌 곳에서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둘이 등산을 갔습니다. 사람 없는 숲속이었어요. 사장님 여기서 미쳤어? 아무도 없어요. 동수 씨가 저를 나무에 기대게 했습니다. 뒤에서 바지를 내렸어요. 동수 씨, 누가 와? 빨리 끝낼게요. 스릴과 쾌락이 동시에 왔습니다. 아, 소리를 죽이며 절정에 이르렀어요. 우리 진짜 미쳤어. 어느 날 밤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바닷가 주차장이었어요. 경치 좋네요. 동수 씨가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여기서? 네. 하고 싶어요. 뒷좌석으로 이동했어요. 좁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빨리. 저도 원했어요. 차가 흔들렸습니다. 누가 보면 어떡해. 아무도 안 봐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땀에 젖은 채로 앞좌석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제 진짜 못하겠어. 샤워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여기저기 자국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가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나 59세 맞아? 이렇게 활발할 수 있어?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으세요. 그래, 엄마 잘 지내. 좋은 일 있으세요? 비밀이야. 아들한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째였습니다. 동수 씨의 요구가 더 잦아졌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봐요. 동수 씨, 오늘은 좀 피곤해요. 그래도 잠깐만요. 30분만. 30분이 3시간이 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정말 피곤해서 오늘은 쉬어요라고 했습니다. 동수 씨가 베이커리로 왔어요. 사장님, 그래도 보고 싶어요.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동수 씨,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사장님, 뒤에 창고에서 잠깐만 해요. 여긴 가게예요. 금방이요. 동수 씨가 저를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동수 씨, 진짜 안 돼요. 제발이요. 한 번만. 결국 창고에서 했습니다. 서서, 빠르게.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 불안했어요. 끝나고 동수 씨가 만족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역시 사장님이 최고예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동수 씨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영상 찍어도 될까요? 영상? 네.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안 돼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우리 둘만 보는 건데. 그래도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동수 씨가 삐졌습니다. 사장님, 저 안 믿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싫어요. 그날 동수 씨는 금방 집에 갔어요. 기분 상했나? 약간 미안했습니다. 4개월째였습니다. 동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우리 결혼해요. 결혼? 놀랐습니다. 네, 전 사장님이 좋아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동수 씨, 난감했어요. 저는 결혼은 생각 안 해봤어요. 왜요? 우리 이렇게 잘 맞잖아요. 몸이 맞는 거랑 결혼은 다른 거예요. 동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저를 그냥 노는 상대로 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도 결혼은 안 해요? 동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진심인데 사장님은 아니었네요. 동수 씨, 진정해요. 전 못 진정해요. 사장님이랑 매일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수 씨, 당신 지금 매일 같이 있고 싶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자기 전까지 계속. 여러분, 동수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착이었어요. 동수 씨, 우리 잠깐 쉬어요. 쉬다니? 왜요?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자주? 이게 자주예요? 저는 하루에 5번도 모자라요. 사장님만 보면 하고 싶어요. 무서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순박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뭘 만든 거지? 동수 씨, 우리 관계 정리해요. 뭐라고요? 동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동수 씨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랑해요. 100통 넘는 문자가 왔어요. 전화도 30통?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스토킹이야.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 아버지, 철민 씨, 그리고 동수 씨까지. 처음엔 다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속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수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공원에서였어요. 동수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동수 씨가 빌었습니다. 동수 씨, 우리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뭐가요? 우린 서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집착은 달라요. 전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동수 씨, 소리 지르지 마요. 죄송해요. 근데 사장님, 잠시 고민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몸은 여전히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동수 씨, 우리 잠깐 떨어져 있어요. 서로 생각 좀 하고. 떨어져요? 얼마나요? 한 달 정도. 한 달? 그건 너무 길어요. 그 정도는 필요해요.
동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일주일도 못 참아요. 동수 씨, 사장님, 제발. 그냥 가볍게 만나요. 결혼 얘기는 안 할게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결혼 얘기 안 해요? 네, 약속해요. 그럼, 가볍게 만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정말요? 동수 씨가 기뻐했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요. 제가 싫다고 하면 존중해요. 그리고 결혼 얘기, 문자 폭탄, 스토킹 다 안 돼요. 알겠어요. 약속해요. 동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후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만났습니다. 동수 씨는 약속을 지켰어요. 더 이상 문자 폭탄도 갑작스러운 방문도 없었습니다. 관계도 예전만큼 격렬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가 딱 좋네.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관계 후 누워서 대화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행복해요. 나도. 이렇게 가볍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치? 너무 집착하면 힘들어요. 동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어요. 철민 씨는 무관심하고 폭력적이었죠. 그리고 동수 씨는 집착하고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처음엔 다 좋아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 동수 씨도 처음엔 순박했어요. 하지만 관계를 가진 후 변했습니다. 몸을 주니까 다 자기 거인 줄 알아. 이제 남자는 지긋지긋해. 결혼? 절대 안 해. 거울을 봤습니다. 59세. 나 이제 60이야. 남은 인생 남자 눈치 보면서 살 순 없어. 남편 죽고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었죠. 그 자유를 왜 다시 포기해? 동수 씨와의 관계는 이제 그냥 육체적 만족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사랑? 결혼? 그런 거 없어도 돼. 나는 나로 사는 게 좋아.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일 때 온다는 걸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책이나 할까? 집 앞 공원을 걸었어요. 상쾌했습니다. 이거 좋은데? 30분 걷고 돌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내일도 해봐야겠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산책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습관이 됐어요. 일주일 후 산책이 뛰기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뛰어볼까? 천천히 뛰었어요. 5분 뛰고 5분 걷고 숨이 찼습니다. 59세에 뛰다니.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엔 10분 뛸 수 있게 됐어요. 2주 후엔 20분. 한 달 후엔 30분. 나 진짜 뛰고 있어. 신기했습니다. 평생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는데 말이에요. 몸이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3kg 빠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달리며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내 인생 뭐였지? 앞으로 뭘 하지? 아버지, 철민 씨, 동수 씨, 모두 남자들이었어요. 내 인생이 남자들에게 휘둘렸구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달리며 다짐했습니다. 60세부터는 진짜 내 인생. 어느 날 달리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나 이제 자유야. 진짜 자유.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슬픈 게 아니라 해방된 눈물이었습니다. 산책하다 동네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언제 생겼지? 들어가 봤어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책이랑 담쌓고 살았는데 서점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구경. 천천히 보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받아들고 책들을 둘러봤습니다. 제목들이 낯설었어요. 서점 주인이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거 요즘 인기 많아요. 쉽게 읽혀요. 뭔데요? 여성의 중년 이후 삶에 대한 에세이예요. 제목은 쉰이 넘으면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계산하려는데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첫 방문 기념으로 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자주 오세요. 전 최은정이에요. 저는 윤미숙이에요. 미숙 씨, 베이커리 하시는 분 맞죠? 저도 종종 준호빵 먹는데.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60살에 처음 읽는 책.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눈에 들어왔어요. 재밌는데? 여자의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다.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몰입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다 읽었습니다. 대박. 나 책 한 권 다 읽었어. 책 속 문장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억압된 욕구는 언젠가 폭발한다. 여성의 성욕은 나이와 상관없다. 다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 진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온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얘기잖아. 책이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서점에 갔습니다. 은정 씨, 책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미숙 씨, 우리 서점에서 독서 모임 하는데 오실래요? 독서 모임이요? 네, 50에서 60대 여성들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저, 책 읽은 게 이번이 처음인데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독서 모임.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을까?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점 2층에 6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50에서 60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숙이에요. 어서 오세요. 다들 환영해줬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은정 씨가 소개했습니다. 미숙 씨는 이번에 처음 오셨어요. 베이커리도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사실 책 읽은 게 처음이에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래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책은 82년생 김지영이었어요. 젊은 여성 얘기지만 우리도 공감돼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제 이름 잃어버렸어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또 다른 여성이 말했어요. 저는 50년간 남편 눈치 보며 살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숨 쉬는 기분.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억압, 희생, 그리고 늦게 찾은 자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남편 사고로 죽고 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기쁘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여성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 장례식에서 속으로 드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처음으로 이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곳에서 저는 진짜 동료를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가벼웠어요.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다음에 또 와요. 오늘 이야기 감동이었어요. 네, 저도 정말 좋았어요. 우리 같이 살아가요. 서로 의지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이게 여자들의 연대구나. 그날 밤 동수 씨를 만났습니다. 동수 씨의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침대로 갔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동수 씨가 저를 눕혔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익숙한 리듬, 익숙한 쾌락. 신음했습니다. 몸은 반응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몰입이 안 됐어요. 마치 영화를 보듯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동수 씨는 여전히 열심이었어요. 땀을 흘리며 움직였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몸은 경련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끝나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동수 씨는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끝나고 동수 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랑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수 씨,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좋아하긴 해요. 근데 사랑인지는 동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왜 저랑 이래요? 동수 씨랑 있으면 좋아요. 편하고. 근데 결혼까지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동수 씨도 편하지 않아요? 저는 사장님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동수 씨 미안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언제쯤? 모르겠어요. 어쩌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동수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사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네. 사장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동수 씨. 하지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동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요. 다음 독서 모임 날이었습니다. 미숙 씨, 요즘 어때요? 은정 씨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매일 조깅하고 책도 읽고 있어요. 와, 대단해요. 다른 회원들이 박수쳤습니다. 이번 달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였어요. 한 회원이 책장을 펼쳤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산 인생, 이제 그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아버지, 남편. 한 회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미숙 씨 차례예요. 차를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요. 결혼은 절대 안 해요. 그럼 남자는 만나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끔요. 여성들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나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분위기가 편해지자 모두 솔직해졌습니다. 사실 폐경 후에 더 하고 싶어졌어요. 맞아요. 임신 걱정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40대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무관심하고 그래서 혼자 했죠? 한 여성이 속삭였습니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성욕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고 욕구가 있는 게 당연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제 욕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요.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요가 하세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제가 요가 강사예요. 김혜진이에요. 한번 와보세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며칠 후 혜진 씨의 요가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처음이시죠? 천천히 해요. 요가 매트 위에 섰습니다. 몸이 안 따라줬어요. 으악 아파.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1시간 수업.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일주일에 3번 요가, 매일 아침 조깅, 매일 밤 독서. 2달 만에 몸이 달라졌습니다. 유연해지고 가벼워지고 건강해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베이커리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젊어지셨어요. 마음도 달라졌어요. 평온하고 차분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동수 씨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동수 씨의 집이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섹스였을까? 아니었습니다. 난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평생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으로라도 인정받으려 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난 나를 인정해. 동수 씨와의 섹스는 이제 필수가 아니었어요. 책을 읽고, 달리고, 요가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진짜 행복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자유였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섹스는 그 욕구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독서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이제 살고 싶어요. 진짜로. 그동안 남의 인생 살았어요. 이젠 제 인생 살 거예요. 모두 박수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버킷리스트, 책 100권 읽기, 마라톤 완주하기, 여행 가기, 봉사활동하기, 행복하게 살기.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야. 어느 날 아침 마라톤 대회 포스터를 봤습니다. 봄 마라톤 대회에서 하프 코스 21km. 두려웠지만 신청했어요. 해보자. 매일 훈련했습니다. 거리를 조금씩 늘렸어요. 대회 날 수천 명의 사람들. 긴장됐지만 설렜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15km. 다리가 아팠습니다. 포기할까? 하지만 계속 뛰었어요. 친구들의 응원이 들렸습니다. 미숙 씨, 파이팅! 힘이 났습니다. 결승선이 보였습니다. 해냈다. 2시간 35분. 완주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미숙 씨, 대단해요. 완주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메달을 벽에 걸었어요. 첫 업적. 동수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동수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왜요? 동수 씨,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동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사장님 행복하세요. 동수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사장님은요? 전 혼자가 좋아요, 이제. 그날 밤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책을 읽고 요가를 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동수 씨 없이도 괜찮았어요. 남자 없이도 완전했습니다. 난 이미 완전해.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일 때 오고 진짜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걸요. 60세 생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드디어 60이야.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아침 조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5km 달렸어요. 59세의 나보다 60세의 내가 더 건강해. 저녁에 준호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케이크를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엄마가 이제 진짜 나로 살기 시작했거든. 무슨 뜻이에요? 준호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평생 불행했어. 할아버지 밑에서 아빠랑 살면서.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 나쁜 엄마지? 남편 죽고 기뻐하는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전 이해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모자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혼자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혼자. 내 인생 처음이네. 제주도 공항. 렌터카를 빌려 운전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예쁘다. 첫날 해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저녁엔 흑돼지 고기를 혼자 먹었습니다. 둘째 날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와,
제주도 전체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나 살아있어. 진짜로 살아있어. 평생 숨 죽이고 살았는데 이제 숨 쉴 수 있어. 산 아래로 내려오며 울었습니다. 마지막 날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 정말 행복해. 가을이었습니다. 베이커리에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더 건강한 빵을 만들자. 통밀, 호밀, 견과류를 사용한 빵. 신제품 출시. 60세의 건강빵 시리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이 빵 정말 맛있어요. 당뇨 있는데 이 빵은 먹을 수 있어요. 매출도 올랐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80에서 90대 어르신들에게 빵을 만들어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라니. 웃음이 났습니다. 80대 눈에는 60대가 아가씨였어요.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젊구나. 할 수 있는 게 많아. 매주 토요일 오전 복지관 봉사가 일상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61세 생일이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마라톤 완주, 혼자 여행, 책 읽기, 봉사활동, 새로운 친구들. 정말 많은 걸 했네. 뿌듯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독서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성들과 만났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억압받은 과거, 찾은 자유, 새로운 도전. 미숙 씨 보면 용기가 나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 정말 그래. 어느 날 철민 씨의 산소에 갔습니다. 여보,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처음엔 당신 죽어서 기뻤어.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었어. 근데 이제는 미운 감정 없어. 당신도 힘들었겠지. 이제 용서할게. 나를 위해서.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누구 없이도 지금 살아보세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